네, 안녕하십니까. 챕터 15장, 슈터에 이어서, 챕터 16장, 좀비 서바이버 생명과 좀비 AI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비 서바이버 생명과 좀비 AI에서는 다양성, 그리고 리빙 엔티티, 생명인데요. 그리고 플레이어 최적 UI, 플레이어 헬스, 스크립트, 그리고 내비게이션 시스템과 좀비 준비를 할 거고, 좀비 스크립트를 완성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전체적인 구성 중에서 거의 마지막 단인데요. 이거 외에는 이제 네트워크하고 멀티플레이에 관련돼서 저희가 기능을 추가해서 좀 더 게임 자체를 확장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동 자체는 여기서 이제 거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자, 처음 저희가 이제 좀비 서바이버에서 이제 주로 이제 적이라고 말하는 좀비가 있는데 현재 이 좀비는 어, 어, 그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어, 상속 관계에서 다양성, 그러니까 몬스터가 여러 종류인데 실제적으로 이 게임에서는 이제 몬스터가 한 종류가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만드실 여러 게임들이나 뭐 다른 여러 객체들이 있을 텐데 이 그 상속이라는 개념을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C 언어 이후로 C++, 자바 그리고 파이썬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객체 지향이라는 개념을 탑재를 하고 있는데요. 객체 지향 개념은 이제 결국은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 안에 속해 있는 뭐 자재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 뭐 예를 들면은 뭐 화장실이 있고 뭐 주방이 있고 그리고 또 거실이 있고 뭐 이렇게 각각 이제 숙소 방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틀이 있고 그 틀에 대해서 조금씩만 이제 변경해서 사용하는 그런 것이 되겠고 뭐 조금 더 뭐 한 가지 예시를 좀 더 들자면 자동차를 좀 보겠습니다. 자동차를 뭐 한 가지 프레임을 만들어서 거기 안에 있는 뭐 옵션을 변경한다든지 또는 어떤 이제 뭐 그 프레임 자체에 뭐 여러 가지 더 장착을 해서 프레임 공유를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최근에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산업에도 객체 지향이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상속이라는 개념이 이제 왜 나오게 되냐면, 이 상속에서는 이제 부모와 자식이라는 존재가 갖춰져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몬스터라는 것을 만들었을 시에 몬스터가 이제 여러 가지 형태도 있을 거고, 뭐 이제 타격치도 다를 거고, 그리고 또 공격 형태도 다르고 모양도 다를 겁니다 아마도. 네,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오브젝트를 계속 바꿔가면서 하기에는 뭔가 이제 문제점이 많고 컨트롤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객체 지향 개념으로 이제 활용을 하면 굉장히 편하게 컨트롤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확장성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게임을 만들고 나서 이 오브젝트 뭐 몬스터 오브젝트 만들었을 시에 이 몬스터 오브젝트가 좀 괜찮아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다른 게임 가서도 또 똑같이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저도 이제 배그라는 게임을 하는데 배그 안에서도 이제 건물이 뭐 A 타입, B 타입, C 타입 이렇게 있을 건데 A 타입이라는 건물을 만났을 때 예를 들면 다른 그 지역에 가서도 뭐 이게 공격 아레아에 가서도 그 지역에서도 똑같은 건물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 이유인즉슨 이제 객체 지향 개념을 사용해서 활용을 했을 것이고 뭐 벽돌 색깔을 바꿨다든지 아니면 조금 뭐 입구를 변경했다든지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그 객체 지향 개념을 분명히 알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상속이란 부모 클래스를 기반으로 자식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 자식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의 필드와 메서드를 가지고 있다. 필드와 메서드라는 것은 이제 그 안에서 뭐 동작 안의 행동이라든지 또는 속성, 이제 필드라고 말하는 이제 속성이죠.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뭐 구동 체계가 있겠죠. 구동 체계는 결국은 이제 필드가 되겠고, 그리고 구동 체계에 대한 뭐 작동 원리, 뭐 예를 들면 전진을 한다, 후진을 한다. 그러면 얘는 결국 이제 메서드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자, 저희가 이제 몬스터 클래스라는 것을 만들고 있을 때, 그것을 상속한 오크 클래스와 드래곤 클래스를 만든다고 가정을 합니다.
결국 이제 오크 클래스와 드래곤 클래스 이렇게 있는데 오크하고 드래곤은 결국은 똑같이 적이죠. 뭐 제거해야 할 대상이 될 거고 뭐 정복해야 될 대상이 될 겁니다. 아마도 게임에서는. 그래서 몬스터 클래스는 공격력을 나타내는 데미지 변수와 공격을 실행하는 어택 메서드를 가지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오크 클래스와 드래곤 클래스는 이러한 몬스터 클래스를 상속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돼 있고 그러면 상위 클래스는 결국 몬스터일 거고 몬스터를 상속받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이런 거죠. 이제 뭐 실제로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를 통해서 이제 아이가 나오게 되면 아이가 이제 비슷한 형태를 뭐 갖추고 뭐 성격도 좀 이제 여러 가지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뭐 얼굴이나 또는 체형, 뭐 외형 이런 것들로 전체적으로 이제 이제 유전학적으로 이제 가져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자식과 뭐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클래스라고 표현을 약간 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도 이어져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몬스터 클래스라는 기본적인 요소가 아마도 있죠. 이제 예를 들면 공격을 한다. 또 뭐 스스로 이제 회복을 할 수 있죠. 뭐 회복을 한다. 이동을 한다. 이런 것들 있죠. 근데 이제 참고로 이제 체형이 다를 수도 있고 뭐 이제 자식이라고 말하면 이제 똑같이 나오진 않죠. 뭐 우리가 설정에 따라서도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컴퓨터 입장에서는 저희 사람이란 게 개발자가 말 그대로 창조주니까 그래서 오크를 만들 수도 있고 드래곤을 만들 수도 있고 이런 형태인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몬스터라는 것을 상속을 받고 몬스터라는 속성은 이제 데미지가 100이 있고 이거를 어택을 한다 그러면 이제 얘가 공격이라고 말하고 만약에 얘가 오크다 그러면은 이제 이 안에 전투 함성 이렇게 전투 함성이 있다든가 아니면 드래곤일 때는 날기 뭐 이제 이런 특징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어택 메서드를 가져가는 거. 공격은 똑같지만 이제 나머지 뭐 워크라이나 플라이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다 메서드가 저렇게 들어갈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오크와 드래곤의 이제 몬스터의 필드와 메서드는 자신의 고유한 필드와 메서드와 함께 가진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그 부모의 그 속성들을 가지고 그대로 가져가는 건데 거기서 이제 더 추가적으로 오크는 워크라이 메서드를 공격 몬스터의 공격을 증가시키는 전투 함성 스킬일 거고 그리고 드래곤에서 플라이 메서드는 드래곤이 공중을 날아가는 스킬. 그러니까 스킬이 이제 조금 더 배정이 됐다는 거 그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오크와 드래곤은 몬스터를 상성함으로 몬스터 타입으로 취급이 가능하다. 이제 둘 다 괴물이죠. 괴물 처치해야 되는 괴물로 취급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오크를 받았을 시에 신에서 오크를 받았는데 여기서 몬스터에서 오크를 할당을 했고 여기서 오크를 할당을 했고 그러면 몬스터가 지금 오크인 거죠. 오크인데 어택은 되는데 워크라인은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면은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왜냐하면 이제 부모가 만약에 자식이 만약 게임하는 걸 배웠다 그러면은 부모도 당연히 작동할 수 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할당한다고 해서 오크를 할당한다고 해서 이 오크 몬스터의 오크를 할당한다고 해서 몬스터가 즉 그 워크라이 즉 오크가 할 수 있는 그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실행 불가능한 에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양성을 사용한 패턴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양성을 사용하면 다양한 자식 타입을 하나의 부모 타입으로 다루어 코드를 쉽고 간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크의 워크라이 메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현합니다. 전투 함성 있고 그리고 몬스터 안에서 find object of type 해서 몬스터를 이제 찾아서 그 선언을 하고 이것을 찾아서 각각 이제 공격력을 10씩 증가시키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구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자식 타입으로 가져와서 하나의 부모 타입을 상속을 받아와서 여러 가지 다양성이라고 말하면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구현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오버라이드입니다. 오버라이드는 메서드에서 다양성을 적용하여 같은 일의 메서드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동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제 어택 메서드가 지금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 게 debug.log 해서 공격이라고 해서 공격 처리가 돼 있는데요. 이를테면 이제 몬스터가 뭐 약한 그 NPC 같은 존재일 수도 있죠. 뭐 공격을 안 하는 몬스터일 수도 있고, 공격을 하는 몬스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어택이 할당이 됐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어택에는 이제 뭐 공격을 하고, 아니 또는 이제 공격이라고 말하는 이런 만약에 몬스터가 있다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면 오크 같은 경우는 만약에 공격을 했을 때 우리는 노예가 되지 않는다 이러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이제 드래곤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이 불타오를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불공격을 하면서 이런 형태를 보일 수가 있는데, 즉 이렇게 그 다시 선언하는 것 자체를 이제 오버라이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다른 동작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오버라이드로 이제 다른 방식으로 동작할 수 있다는 걸 또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상 메서드는 자식 클래스가 오버라이드 할 수 있도록 허용된 메서드입니다. 자식 클래스는 오버라이드 키워드를 사용해서 부모 클래스의 가상 메서드를 제정을 할 수 있고요. 오크 타입, 예시로는 이제 오크 타입의 오브젝트를 몬스터 타입의 변수에 저장하고 어택 메서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그거하고 조금 다르죠. 이거하고는 저희가 처음 봤을 때 이런 다양성에도 다르고, 기본적으로 이를테면 이겁니다. 이제 예를 좀 들어보자면, 이제 부모가 이제 어떤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했는데 또 자식이 나왔어요. 자식이 나왔는데 그 부모가 하던 공부를 또 이어서, 만약에 그 부모가 어느 정도 이제 학습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키우면서 이제 이 자식을 이제 공부를 시켰는데 자식이 또 사회에 나가서 또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그러면 또 다른 이제 기술을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베이스 키워드가 앞에 붙는데요. 어택 앞에 베이스 키워드는 부모 클래스를 지칭하며 베이스를 사용해서 오버로드 되기 전에 원형 메서드로 접근합니다. 그 다음에 원형 메서드에서 이게 이제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나오겠죠. 아마도 공격이라고 들어있기 때문에 공격 다음에 우리는 노예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오버라이드의 활용입니다. 다양한 자식 클래스 타입이 같은 이름의 메서드를 실행하되 실제 처리는 각자 다르게 만들어집니다. 예시를 들자면 어택 메서드가 여러 타입 몬스터가 동시에 공격을 실행하되 각자 공격 대상은 다르게 출력을 할 것이고, 어택 메서드는 몬스터 타입으로 실행되지만 실제로는 오크와 드래곤 등 자식 클래스의 제정에 의한 어택이 실행돼서 이렇게 여러 번 동작을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리빙 엔티티 기반의 클래스입니다. 리빙은 이제 단어에도 나와있다시피 생명이죠. 생명체로서 이제 공격을 당하면은 이게 뭐 공격을 당해서 약해지면 죽게 되고, 또는 이제 공격을 안 당했을 시에는 계속 이제 생명력을 유지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클래스가 지금 선언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 이제 이 클래스가 선언된 스크립트를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다뤄볼 건데, 리빙 엔티티 클래스는 앞의 기능을 적 AI와 플레이어 캐릭터의 생명체로 갖춰야 하는 기반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리빙 엔티티를 상성하는 자식 클래스는 리빙 엔티티의 기존 메서드를 오버라이드해서 자신만의 기능 추가 가능되고요. 그리고 적 AI와 플레이어 캐릭터를 속해 게임 속 생명체들의 공통 기능을 가집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체력을 가지고요. 적도 이제 마찬가지죠. 적도 이제 공격을 했을 시에 공격을 당하면은 죽게 될 것이고, 만약에 공격을 안 당했으면 이제 계속 그 플레이어로 공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플레이어 같이 이제 체력을 가지게 되고 체력을 회복할 수도 있고요.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공격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살거나 죽을 수도 있죠. 자, 전체 스크립트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리빙 엔티티 전체 그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저자이에서 이제 제공을 받았고요. 생명체로 동작할 게임 오브젝트를 위한 뼈대를 제공을 하고, 이 안에들은 체력 그리고 데미지 받아들이기,
사망 기능, 사망 이벤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 그 업데이트 상태에서 상황을 계속 인지를 하면서 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계속 검색을 할 거고, 아니 그 검사를 할 거고, 거기에 따라서 뭐 데미지 관리를 아마도 할 것, 그 하는 이런 클래스입니다. 역할을 하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리빙 엔티티 클래스는 그 아이 데미저블을 상성함으로 온 데미지 메서드를 반드시 구현해야 됩니다. 지금 그 속성으로는 스타팅 헬스, 이제 체력 시작 체력이죠. 시작 체력이 100이고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꽉 채워진 만땅이라고 보는 그런 체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체력, 지금 계속 이제 현재 계속 바뀌는 체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데드, 얘는 이제 그 불 요소로 되어 있는 거는 즉 죽었냐 살았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체력이 적정 수준의 체력인 0이 닿았을 때 얘를 죽음의 상태로 만드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 액션 온 데스는 이제 사망 시 어떤 형태, 그러니까 뭐 게임을 중지시킬지 또는 이제 뭐 어떤 화면을 바꿀지, 음악을 바꿀지 이런 것들을 관장을 하는 즉 그 속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체가 처음 활성화될 때 상태를 리셋을 합니다. 이게 처음 상태죠. 그래서 이제 사망하지 않는 상태로 시작을 할 것이고, 데드 상태를 폴스로 만들어주고, 체력을 시작 체력으로 초기화해줍니다. 자, 그리고 온 데미지, 이건 매우 중요한데요. 온 데미지에서는 데미지만큼 체력을 간소합니다. 이제 온 데미지라는 함수가 호출이 됐을 때 어떤 어택이 들어왔을 때, 뭐 강력한 어택이 들어왔을 때는 좀 값을 많이 깎아줄 것이고, 이 데미지를 많이 깎아줄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적은 데이터의 데미지가 들어왔을 때는 조금씩 깎아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고, 결국 이제 데미지가 들어왔을 때는 이제 값이 그 생명에 관련된 값이 변형이 될 겁니다. 그 변형이 되는 것을 갖다가 헬스에서 0 이하로 되었는가라고 이제 검색을 할 것이고, 이게 만약 0 이하가 되었으면은 0 이하가 되고, 만약에 그 데드가 아닌 상태, 그러니까 데드가 이미 죽어버린 상태는 굳이 의미가 없죠. 그래서 데드가 되지 않은 상태면 이걸 다이 메서드를 호출해서 다이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체력을 회복하는 기능인 리스토어 헬스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미 살아난 경우, 사망한 경우, 즉 죽음의 경우에는 얘를 회복할 수 없고, 만약에 아닌 경우에는 이제 체력을 추가할 수가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이 리스토어 헬스 같은 경우는 우리 바닥에 그 아이템이 제공이 될 텐데, 그 아이템을 먹으면 헬스가 회복이 되게끔 할 겁니다. 그때 이 리스토어 헬스가 이 메서드가 호출이 될 거고, 이 메서드에 대해서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큰 하트가 있고 작은 하트가 있을 건데, 뭐 작은 하트 같은 경우는 뭐 조금 회복되고, 큰 하트 같은 경우는 크게 회복되고, 이제 이런 값들을 넣어주기 위해서 체력 추가라는 이제 로직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망 처리는 여기서 보이드 다이라고 돼 있죠. 다이 같은 경우는 이제 죽음 호출인데, 이제 어디서 일어나냐면 여기서 일어나죠. 저희 데미지가 들어왔을 때. 그 외에는 뭐 호출할 일이 없는데, 뭐 이제 뭐 엄청 강력한 뭐 핵 막 이렇게 지금 여기는 없는데, 만약에 내가 뭐 얘를 한 번에 그 엄청 크리티컬한 공격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보스 같은 경우는 크리티컬하죠. 뭐 한 방에 죽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데미지가 뭐 몽땅 들어온다면은 다이가 호출될 거고, 뭐 이제 이 온 데미지가 호출됐을 때만 이제 들어오고, 여기서 만약에 그 데미지에 의해서 다이가 호출이 되면 결국 여기서 다이를 실행하게 될 겁니다. 이제 다이의 조건도 있죠. 다이의 조건은 온 데스 그 상태가 어떻게 되면 널이 아닌 상태여야 되죠. 그때 이제 온 데스가 이제 실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죽음 다음에 실행할 이벤트가 되겠죠. 온 데스. 그리고 데드를 사망 상태로 변경해주고, 리빙 엔티티의 필드를 잠깐 보시면, 스타팅 헬스의 리빙 엔티티가 활성화될 때 헬스가 할당될 기본 체력입니다. 그 다음에 헬스는 현재 체력, 데드는 사망 상태, 그리고 헬스와 데드는 퍼블릭 겟, 프로텍트 셋으로 설정된 프로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프로텍티드는 한정자로서 지정된 멤버는 클래스 외부에 접근이 불가능하지만, 자식 클래스에는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 이벤트는 사망 시에 발동된 이벤트고요. 자, 액션 타입은 입력과 출력이 없는 메서드를 가리키는 델리게이트입니다. 이 델리게이트는 이제 대리자로서 그 번역되면서 이제 메서드를 값으로 할당할 수 있는 타입입니다. 마우스를 클릭할 때마다 온 클린에서 등록된 방 청소 메서드가 실행되는 예시입니다. 스타트 메서드는 온 클린에 방을 청소하는 메서드 등록할 것이고, 이거를 이제 클린 룸 A하고 클린 룸 B로 실행을 하는데, 클린 룸 A 같은 경우는 먼저 실행하고 그 결과값을 클린에 더한 형태가 되므로 이제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온 클린에 메서드 등록한 다음에 온 클린을 실행하면 등록된 메서드가 일괄 수용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다음에는 이벤트를 보겠습니다. 이벤트라고 말하면 이제 연쇄 동작을 이뤄낸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이벤트는 뭔가 이제 뭐 이게 약간 트리거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뭐 다르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 트리거는 뭐 일정 동작에 따라서 이제 작동하는 거고, 이벤트 같은 경우는 좀 큰 거죠. 연쇄 동작이니까요. 트리거보다는 조금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자체는 어떠한 일을 실행하지 않지만,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벤트를 구독하는 처리들이 연쇄적으로 실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독한다는 말은 결국 이제 대기하고 있는 거죠. 대기하고 있는 처리들, 프로세스들이 연쇄적으로 실행한다. C샵에서는 이벤트를 구현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델리게이트를 클래스 외부로 공개해서, 외부로 공개된 델리게이트는 클래스 외부의 메서드가 등록되어 있는 명단이자 이벤트로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벤트 리스너는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뭐냐면 대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벤트 리스너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거죠. 저희가 카카오톡 같은 이제 이렇게 공개 메시지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상대방 쪽에서 우리 보통 이제 카카오톡 같은 거 인스톨을 하면은 이게 그 백그라운드로 우리가 돌려놓겠냐, 지금 이 말이 이제 대기 상태로 두겠냐 이 소리거든요. 프로세스가 계속 이벤트 리스너가 발생돼 있으면, 만약에 어떤 메시지를 보냈을 때 메시지가 이제 닫아지는 상태여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프로세스가 안 돌고 있으면 이벤트 리스너도 안 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이제 그 쉽게 말해서 모바일과 모바일 간의 통신이긴 한데,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세스 간 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리스너는 이벤트를 항상 듣고 있다가 이벤트가 발송될 때 실행되는 메서드로 이벤트 구독, 즉 기다리고 있는 거죠. 리스너를 이벤트에 등록되고, 이제 만약에 이 등록된 것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저기 신호가 들어와 있구나, 그러면 이제 이것을 실행하게 될 것입니다. 견고한 커플링을 해소입니다. 이 견고한 커플링 같은 경우는 이벤트는 자신이 구동하는 메서드 구현과 상관없이 동작함으로 견고한 커플링 문제를 해소를 합니다. 플레이어가 죽었을 때 게임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능을 구현한다고 가정했을 때, 게임 데이터의 구현이 변경이 되면, 예를 들면 세이브 메서드의 이름이 변경되는 경우 플레이어 클래스의 구현도 변경함으로 코드를 유연하게 유지 보수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세이브 여기 다이에 보시면 이제 게임 데이터 세이브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메서드의 이름이 변경되는 경우에 코드를 유연하게 유지 보수하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플레이어 클래스에서 onDes라는 이벤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합니다. 변경된 코드에서 플레이어 클래스는 게임 데이터 방식 타입의 오브젝트를 비롯해 자신의 사망 사건에 관심 있는 상대방 오브젝트를 파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어 사망 사건에 관심 있는 오브젝트는 플레이어 onDes 이벤트를 구독하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액션 onDes에서 onData, onDie라고 되죠. 실제 사망 처리인데 onDes는 결국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게임 데이터에서 스타트 시에 플레이어의 파인드 오브젝트 타입 플레이어를 있는데, 플레이어가 .onDes에서 플러스 세이브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onDes라고 그 이벤트를 만들어 놨죠. 이
이벤트를 만들어 놓고 세이브를 시키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이브를 저장을 하고 온 데스가 실행됐을 때 세이브를 저장하도록 바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델리게이트 타입의 변수는 이벤트 키워드를 붙여서 선언을 합니다. 그 델리게이트 변수를 이벤트로 선언을 하면 클래스 외부에서 해당 델리게이트를 실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이벤트를 사용하면 이벤트를 소유하지 않는 측에서 멋대로 이벤트를 발동하는 것을 방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onDes.save라고 세이브 증감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play.onDes라면 이 에러가 납니다. 왜냐하면 플레이 밖에서 onDes는 발동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해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onEnable은 living entity에서 onEnable 메서드는 생명체 상태를 리셋을 하고 사망 상태를 false, 체력을 시작 체력값으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그래서 onEnable 메서드는 living entity가 활성화될 때 실행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